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 대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험 바탕으로 이 등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썸네일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최상위권 성적에 미달하는 그 냉정한 성적 수준, 그리고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게 차상위라고 할까요? 아니면 중상위라고 하겠죠. 이러한 형태의 학생들의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확인하다 보면, 특히 무엇보다도 학생이나 특히 학부모님이 갖고 있는 인식 속에 제가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나 모든 대학이 학과별 입학에 필요한 성적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지만, 그 대략적인 전체적인 틀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정도 성적이 되는 친구들이 이 정도 성적 수는 넘어야지 최상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아니면 아무튼 어떤 시험에 있어가지고 이 점수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개별 학부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준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돌려서 말하면 잘하긴 잘하지만 좀 평범한, 그러니까 누구나 그 성적대에 도달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그 정도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본인이 최상위권에 속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결국은 그런 착각이나 오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원서쓰는 순간까지 그냥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너무 상향을 해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지원에서 입시에 어떤 실패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낮은 대학에 합격해서 그 대학만 합격해서 그 대학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재수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의 점수 어떤 기준들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입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어떻게 그 표본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점수나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입시를 지도해오면서 보았던 관점에 따라서 이 최상위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 다음 차상위, 중상위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썸네일이 최상위권에 미달하는 냉정한 성적 수준이라고 했는데, 여기 썸네일에는 보면 애매하고 아쉬운 성적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아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라는 표현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뭔가 좀 아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보면 특색이 없이 좀 평이한, 자, 그런 성적들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금 제가 이제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상위권에 대한 성적 수준이 얼마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최상위라고 하는 건 지금 괄호 속에 나와 있는 대학들처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공계, 특히 공대에 해당하겠죠. 자, 여기 합격한 학생들이 필요한 성적 수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성적이 다 나와 있다 하지 않아서 무조건 이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들, 연대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공계에 어느 정도 안정적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 수준, 한마디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 수준 얼마큼 되는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있죠. 우리 아이는, 아니 나의 목표가 서울대학교다, 나는 카이스트 갈 거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런 서울대 12년 특리 아이들, 서울대 라든지 아니면 해외고 수시라고 하는 이제 보통 수시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제 보통 서울대라든지 카이스트와 그 외에 과학기술 그 원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핫하고 뜨거운 의대학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성적보다도 더 한 차원 더 위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정도 대학들, 연대, 고대,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대학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의대학대, 서울대, 카이스트 등의 성적은 이보다 한 단계 위다.
그래서 그런 별도로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것 감안하시고요. 잘 살펴보면 IB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보면 40점에서 41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2024년도에 실시했던 그 IB 시험 같은 경우는 통계 결과 이 40점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체 응시 학생들 중에 상위 한 1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뭐 상위 10%를 추상이라고 봐야 되느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위 한 5%에서 뭐 8%? 이 정도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40점 가지고는 조금 어렵겠죠. 어느 정도 41점, 42점 이 정도 같은 경우에 이제 IB 성적을 봤을 때 추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A레벨 같은 경우는 A레벨은 보통 A레벨은 이제 AS가 있고 A2가 있잖아요. AS는 보통 4과목을 하고 A2는 3과목을 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A레벨에서 A2를 4과목, 때로는 5과목까지도 이수하는 걸 허용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 경우에 만약에 기본적 일반적인 경우는 A2가 이제 3과목인 경우가 많으니까 A2의 경우에 그 3과목 중에 A 스타가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뭐 A 플러스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A 스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셋 중에 2과목 이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A가 되겠죠. 여기서 절대 3과목 중에 하나가 뭐 B라든지 C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AT 1500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뉴 SAT가 되고 디지털 SAT가 본격화되면서 이 1500점 이상 성적 받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400대 후반도 충분히 높은 점수다. 그래서 최상위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까지 실시됐던 SAT 시험들에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성적이 굉장히 사양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1500점 점수한 점수가 그 이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그냥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하면 1500점이 안 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1500점 이상 획득하는 학생들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P 같은 경우에는 6개 과목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니면 그 입시 전문가분에 따라서는 8개 최소 8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6개에서 7과목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이상인데 근데 그 과목마다 취득한 점수가 또 중요하겠죠. 뭐 8개 9개 했지만 대부분이 뭐 3점 4점이다 그러면 과연 그게 8개 과목 수만 많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과목 수가 많다 해서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볼 수 없는 거죠. 가능하면 대부분 과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6과목 AP 과목에 성적 이수했다 그러면 그 중에 5개 정도는 5점이고 나머지 2개가 4점 정도 이 정도 되는 경우들 그 과목에 따라서 특히 뭐 문과 과목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월드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컴퍼러티브 폴리틱스 같은 과목들 아니면 우리 이과 과목 중에서도 바이올로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스태티스틱스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5점이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 정도만 4점 정도고 나머지 과목들 전부 다 5점 이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토플은 과거에는 초상이라 그러면 토플 115 이상 기준으로 많이 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의대 낙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 성적이 118, 119, 120 이 정도 점수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여기 나와 이 페이지 나와 있는 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110점 정도가 초상이라고 보는데 이거 뭐냐면 요즘은 이제 SAT 성적을 확보하는 케이스가 되게 보편화되면서 이 공인 영어 성적인 토플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 내 점수가 토플 점수가 110 정도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토플 학습이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멈추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대나 고대 합격한 학생들 이 친구들의 어떤 토플 성적이 그러니까 SAT 성적이 1500점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플 성적이 그냥 110 정도 나오면 여기서 이제 보통 멈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합격한 학생들 점수대가 토플은 110점 정도인 경우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토익 같은 경우는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이 제외 한국학교라든지 아니면 비영어권 현지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 또 요즘은 이제 국내 중도교육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토익 성적을 취득해서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다 할 수 있는데요. 920점 정도면 물론 이제 뭐 대학마다 아니면 평가 뭐 입시 기관들마다 좀 제시하는 성적이 틀리긴 하지만 왜냐면 그 대학마다 보면 공인 영어 성적이
뭐 모두가 같은 토플 시험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토익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각 시험별로 대표적인 세 가지 토플 IBT, 그다음 토익, 그다음 IH 아니면 뭐 탭스까지 이런 과목들이 점수 환산표가 있어요. 뭐 토익 몇 점이면 토플 몇 점에 해당한다. 뭐 탭스 몇 점이면 토플 몇 점에 해당한다. 이런 환산표들이 있는데 다양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토익이 920점 정도면 토플 점수로 환산했을 때 대략 이제 110 전후라고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한고학교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이제 중도교육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국내 일반 입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상에서 보여드리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상 1등급 대 아이들이 입학하는 학교죠. 여기서는 이제 특례에서는 조금 낮춰서 2등급 때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이 학교를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요. 물론 뭐 3등급 때라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이제 적고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위권이라 보려고 한다 그러면 메인 성적은 1, 2등급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막 IB, A레벨, SAT, AP, 토플, 토익, 내신 성적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만 해당되니까 무조건 최상위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학교 형태가 되게 다양하고 교육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뭉쳐놨기 때문에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최소한 2개 이상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레벨 학교에 속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A레벨은 과목 숫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SAT 성적이 1500점 이상이 가미된다든지 뭐 한국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인 성적이 1, 2등급이 나왔지만 그거는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토플 성적이든 뭐 토익 성적이든 이런 것들이 가미된다. 아니면 뭐 SAT 성적일 수도 있겠죠. 이 성적이 가미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또 AP 학교 같은 경우도 AP 과목에 8과목에 내가 4점 대부분 다 5점이었고 한 개만 4점이었다. 그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SAT 성적이 더해져 있다거나 이렇게 최소한 2가지 이상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진 성적을 제출한 케이스들이 요 대학들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추상위권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중심이 되는 그 대상인 중상위권, 차상위권 아이들의 성적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자, 여기서 보면 IB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성적입니다. 프릭 성적이 아니에요. 프릭 성적은 아니라 파이널 성적으로 35에서 38 정도인데요. 38도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점수긴 하지만 최상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A레벨 같은 경우에도 A2의 세 강 모두가 A. 세 강 모두 A니까 잘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 볼게요. 과목마다 보면 그 상위 몇 %까지를 A스타라고 하고 몇 %까지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과목마다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전체 A레벨 응시 학생들을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성적에서 어떻게 보면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A스타가 과목마다 틀리지만 1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위 10% 전후가 돼야지 A스타가 나오고요. A는 30% 전후에서 A가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보다 A가 나왔지만 인정하게 보수로 따지자 그러면 상위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렇다고 거기서 뭐 A 스타가 나오지 거기다가 뭐 더 디테일한 세부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A 스타가 됐지만 A가 나왔지만 볼수 오버가 30%인 거예요. 모든 과목의 성적이 상위 30% 최상위권이나 볼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다 A가 나와서 기자 팀은 뭐 열심히 한 거긴 하지만 냉정하게 심지어 어떤 과목에 따라서 어떤 과목들은 A를 주는 과목 범위가 더 넓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반대로 물론 이제 A를 받기도 어려운 과목도 있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통 예능 과목들 이런 과목들 사실 보면 A 받는 것도 쉽지 않긴 한데 그런 건 별개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부분의 과목들은 단순히 A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최상위권이다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AP 같은 SAT 같은 경우에도 1450 정도 만만치 않긴 한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숫자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아쉽게 1500을 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1480, 90 이것도 약간 얘기가 틀릴 수 있긴 하겠지만 1400 중반대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1450이 못한다는 게 아니죠. 상위에 속해 있지만 최상위에 속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성적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1400대 중반 정도 성적이라는 것은 평이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IB도 마찬가지로 35점도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공부하신 분들 35점 만만치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35, 36, 37점인 학생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상위에 도달하지 않는 평범한 성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AP 같은 경우에도 5개, 6개 했는데 그 중에 5점 정도 받은, 그러니까 5점 만점에 5점 받은 과목이 두세 과목, 그러니까 절반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과목은 남들 충분히 6개, 7개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과목별 성적이 대부분 뭐 5점인 과목은 두세 개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 다 3점, 4점이었다. 라는 이 케이스들. 토프 같은 경우에 100점, 105점. 여기도 보면 야 100점 솔직히 만만한 점수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한다 그러면 토플 100점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대학 입시, 우리 한국 대학 입시에서 기준할 때는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에 있어서 100점대는 굉장히 평범한 성적입니다. 왜냐면 최근에는 제외한국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비영어권 현지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토플 성적 105점 이상 나오는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다. 근데 토플이 100에서 105점 사이다 그러면 굉장히 평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보면 이렇게 특이하지 특출하지 않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면 공부 좀 했다 하면 누구나 받는 성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850 이상 분명히 훌륭한 점수긴 하지만 850에서 890 사이가 900을 아까 말씀 900 이상이면 110, 900 뭐 20 이상이면 110 전후 보통 그리고 이제 900이 넘으면 보통 900이 넘으면 토플 성적 판사했을 때 105점 뭐 103, 104, 105 뭐 이 정도 전후라고 보통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900을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850에서 890 사이의 점수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좀 공부 좀 했다, 열심히 했다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점수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상위권 성적이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고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중도교육에서 국내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3등급 정도 성적이라 그러면 이 성적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우수한, 아주 뛰어난. 실제로도 우리 1등급, 2등급 급간을 봤을 때 3등급 이제 포션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3등급 때 해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정도 성적이 나와 있으면 이게 바로 추상위에는 미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점수도 물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은 좋은 점수긴 하지만 최상위의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운데부터 말씀드리면 이 우리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차상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한양대학교 물론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는 공대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문과에서 선발 학생 수가 적거든요. 작다 보니까 문과 또한 만만치 않긴 한데 아무튼 한양대 문과, 뭐 중앙대, 외대, 이화여대 이 중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인기학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경영 아니면 이제 뭐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화학공학 보통 생명이라고 하죠. 화학생명공학, 뭐 화학공학, 생명공학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과들 이렇게 이런 과들을 지원할 때 있어서는 이런데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성적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성적대에 있는 친구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평이하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어떤 학생의 우수성을 확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 간의 경쟁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학들의 인기학과에도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국제학교 성적. 이 점들 국제학교 성적이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모든 전 과목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상위권이다 확신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국제학교 성적은 절대평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나 차등을 두기가 쉽지 않고요. 더욱 더 나아가서 학교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자체적인 평가 활동에서 나온 내신 성적에 대해서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아이가 내가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과목이 오래 했다. 야 무조건 상위권이다. 최상이다. 그래서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들 지원하겠다라고 했다가 입시에 실패하는 케이스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표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상위권의 성적대에 해당하는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대가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IB 35점 쉽지 않죠. 하지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SAT 1450도 만만한 점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간 친구들이 숫자가 이 학교들이 뽑아야 될 숫자보다도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를 걸잖아. 최상위 있는 학생들이 이 점수가 있다고 모든 학생들이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공계에서 다 들어가나요? 여기도 분명히 불합격성이 나오죠. 분명히 이 정도가 나왔다고 최상위 성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 이걸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6번 쓰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이 대학들, 한양대, 중앙대, 외대, 이대의 인기학과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특출나지 않은 평양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대학들에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하상위권에 해당한다는 친구들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공적합성, 진로 영역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 특히 이제 IB 학교라든지 IB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A레벨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공부하지 않은, 내가 보통 보면 또 IB 과목 구성을 너무 좀 약간 너무 점수 숫자에만 집중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전공과 관련성이 좀 약한 그런 과목들만 구성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아니면 좀 난이도가 낮은 과목들만 돼 있다 이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관련된 필수 과목도 있죠. 이 과목에 대해서 별도 A 평적을 A레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왜냐면 이수하는 과목 숫자가 되게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내가 조금 특히 전공 관련된 A 레벨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과목 중에서, 이수하지 않았던 과목 중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관성이 높은 그런 과목의 A 평적을 추가로 획득하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 올리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A레벨 과정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SAT 성적은 사실 이거는 참, 그리고 제가 잠깐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 강화해서 IB A레벨 썼는데 이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한고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보통 이제 그 비영어권 한자학교의 친구들 중에서도 한두 과목 정도 내가 전공 관련돼서, 지원 전공 관련돼서 연관된 A 평적을 추리해서 어떤 진로 역량, 요즘 탐구 영역에도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 어떤 좀 역량을 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A레벨 같은 경우는, A레벨 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위권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SAT 성적은 추가 확보할 필요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라 보시면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말씀드린 것처럼 A레벨 같은 경우는 특히 제국민 특별진영 같은 경우는 A2의 파이널 성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일종의 AS 성적과 A2의 프릭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릭 성적이다 보니까 이게 A2 성적이 변별력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A레벨 과정에서 공부한 학생들, 최상위권, 차상위권, 중상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SAT 성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한고등학교나 국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 토플 성적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만 버티면 몰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 특히 제한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를 보냈다거나 학생 그 중고등학교 과정을 대부분 보냈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그런 경우들은 사실 스피킹 라이팅 경우에 따라서 리스닝도 사실 극복이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조건 토플만 붙잡고, 왜냐면 토플 그런 경우에 보통 오면 토플 성적이 80점대, 90점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변하지가 않는 거죠. 1년 전에도 80점대, 1년 뒤에도 80점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만 어떻게 보면 그거 갖다가 더 올리기 위해서 1점, 2점 올리지도 않고 막 시험 보잖아요. 남들 공부했다고 공부했는데 스피킹 화이팅 점수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리스닝이, 야 스피킹 화이팅은 좀 오른 것 같은데 리스닝 성적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경우에 토플 성적 올리기 위해서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스피킹 화이팅 점수가 쉽게 나올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시간을 보낸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토익으로 바꿔서 토익 성적을, 토익은 리딩과 리스닝 두 가지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도 호흡이 짧고 좀 단순하기 때문에 토플에 비해서, 물론 리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또 토익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어휘 부분이 토플보다는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점수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비어권 로컬 학교나 한국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봤을 때 스피킹 라이팅 한계가 있다는 부분 충분히 감안합니다. 당연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익으로 전환해서 토익 성적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로컬 학교 다니거나 특히 이제 문과로 전환한 친구 같은 경우는 현지 언어 능력 시험 이 성적을 고득점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현지 언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이게 변별력이 있을까? 무조건 한국대 입시는 영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차상위에 해당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지 언어 능력 시험 이 부문 성적이 특히 12학년 학생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비교과 로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친구도 토익 성적도 하나의 영어 있는 시험 성적으로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으로서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 평범한 성적 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최상위권에 도달하지 않은 중상위권,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적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분명히 상위권이야지만 세상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고만고만한 성적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평가관이 봤을 때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고 봤을 때 뭔가 하나 튀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범한 성적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나를 평가관한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좀 튀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확보한다라는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에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핵심적인 내용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전공 관련된 AP 과목의 성적을 취득한다거나 ACT 성적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토익을 정말 내가 내신 성적을 좀 못 미치는 한국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좀 못 미쳤지만 토익을 정말 진짜 토익을 900점 이상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확실하게 이 친구들 중에 이 평망때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입학평가관 사정관을 하여금 얘는 뽑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마지막 1년 동안 파이널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입시 대비에 대해서 흔히 입시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10학년, 11학년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기 뭐하게 하지만 아무튼 그랬지만 그래도 마지막 1년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러니까 파이널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정말 우리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합격의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그 성과를 남겼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갑자기 내가 최상위권 대학 되기 위해서 AP도 지금까지 취득한 과목이 4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4개를 더하고 그 4개를 5점 만들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SAT 성적도 1500점 이상 만들고 이 전부 다 동시에 진행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마지막 1년 겨우 남겨놓고 그럴 때 그 1년 동안 그렇다고 다 손 놓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의 1년 동안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꼭이 다는 아니겠지만 선택해서 마지막 1년 동안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노력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잖아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점수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입시 활동 마지막 어떤 학생이었던 우리 어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마지막 1년을 활용하면 큰 입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이 설명이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옹글리시 유튜브 시작하면서 초반부터 항상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이 PPT 원고 편집해 주신 선생님이 이 빨간색에다가 강조해서 넣으셨어요. 워낙 제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부족한 성적을 기타 활동, 특히 동아리 봉사활동 실적으로 보충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말씀했는데 물론 그러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의 첫 번째 학업 역량, 두 번째 진로 역량,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 역량 이 공동체 역량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런 특히 봉사활동에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하지만 이게 앞에 말씀했던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만큼의 변별력을 가진 거 아닙니다. 특히 최근 와서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고 국내 입시가 알다시피 대입 보너스 강화 방안 때문에 학업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는 그런 체계로 점점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동아리나 봉사활동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변별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 보면 야 우리 내가 아는 후배 선배는 뭐 내가 아는 엄마의 딸인 아들은 보니까 오늘 어떤 엄마의 딸인 아들은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다른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동아리 활동 내역이나 봉사활동 내역이 아주 탁월해서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케이스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케이스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오면 외부로 알려져 있을 때 그 부분이 금방 강조된 거지 막상 보면 한국 학교에서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이 한국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뭐 SAT나 AP 성적 같은 거 뭐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플은 또 없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회권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이화여대 이상에. 이 친구 보니까 보면 동아활동이나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더라라고 하는데 거기만 포인트를 둬가지고 야 얘는 성적이 별로였는데 단순하게 SAT 성적, AP 성적 없었으니까 이 친구 성적이 별로였는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사회권 대학 합격했다. 막상 내용 보면요. 한국 학교 내신 성적이 좋아요. 모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등급을 결정한 거 아니지만 대부분 과목 A인데 뭐 한두 개 정도만 B가 껴있다든지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실제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입학사정관의 어떤 대학의 방침이나 입학사정관의 재량에 따라서 예외적인 학생들도 선발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거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해인 경우도 없고 잘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종의 뭐랄까 뭐 좋은 면만 보려고 한다거나 자기 성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목표한 대학과 내 성적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꼭 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좀 합리화되는 그런 예외적인 결과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예외는 분명 예외일 뿐이에요. 냉정하게 내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성적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걸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대학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일단 아카데믹한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아카데믹한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업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는 걸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 입시, 파이널 전략을 수립할 뭐 파이널 아니더라도 하여튼 앞으로 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물론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 예외가 없다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렇게 해서 시사회권에 미달하는 냉정한 시식을 바탕으로 냉정한 성적 수준이 얼마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뭐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점수대 지표가 무조건 그게 어떻게 보면 칼로 뭐랄까요 그냥 그 선을 일률적으로 재단해서 대학의 어떤 합격이나 불합격이 정해진 거 아닙니다. 특히 재국민 특별전형의 서류평가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학생의 어떤 모든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성적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성적 그 합격 불합격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특히 3년 특례, 10년 특례도 마찬가지겠고요. 재국민 특별전형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 선을 명확히 긋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차지하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상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정도 성적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중간 순위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흔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해마다 그 성적대에 있는 친구들 이런 성적들 많이 본다. 이 친구들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해서 마지막 1, 2년을 준비해서 대입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대학 입시의 준비는 가장 기본은 학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학생이 예체능 지원하지 않는다 한 경우에 학업 능력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하여튼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시청하신 영상 여러분들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학교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я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